교시? 몇 교시 수업인지도 헷갈려 이제. 점심 먹고 12시부터 8시 반까지. 와, 참 지겹다 그치? 안 지겨?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지겹네요. 그러니까 지금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아 선생님 좀 지겨워요. 저 그만 좀 보내주세요. 자, 일단 책부터 펴보시고, 태건스. 자, 일단 맞풀 질문. 우리 도형의 이동부터 나왔었나, 그때? 그쵸? 도형의 이동에서 혹시 질문 있니? 609.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쵸? 자, 609번 보시면 얘가 현재, 어떻게 그려졌냐면, 현재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해서 얘가 그림이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이 하나 딱 그림이 있대, 그쵸? 얘가 현재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fx, y는 0이라는 도형.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내고 싶냐면 현재 f, x, 1, y, 1. 자, 얘는 0을 나타내는 도형부터 먼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우리가 도형을 이동시켰는지부터 파악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이동시킨 거니? 1만큼. 그치?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을 이동시킨 다음. 그치? 둘 다 부호 바뀌어 있으니까 원점 대칭. 우리가 물론 대칭부터 먼저 해도 되거든? 근데 안 헷갈리려면은 평행 이동부터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계산이. 알겠죠? 그럼 1만큼 이동시켰어. 어떻게 되니? 얘 여기로 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겠네.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원점 대칭. 하면 최종적으로 얘가 2. 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는 거 맞니?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4일 거고요. 얘도 4고 여기 2고. 됐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도형의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과 그 다음에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럼 언제가 최소인지는 우리 구할 수 있겠어? 언제가 최소인지. 얘가 최소일 때잖아. 그치? 맞아? 또는 어차피 거리가 최소란 얘기는 그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선, 원의 방정식으로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으로 만날 때가 가장 짧을 때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도형과 만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커지다가 언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여기에 접하는 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점이 여기에 있을 때가 그 거리가 최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 접할 때 구했지? 그랬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하율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따라서 최소값은 얘 길이 2니까 얘 2니까 얘 길이 얼마? 1대1대 루트 2. 루트 2. 최소값 루트 2. 자, 그 다음 최대값은 2,4까지 거리니까 2루트 5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치?
해서 20 더하기 2.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 저런 것들은 어디를 지날 때가 최대이고 어디를 지날 때가 최대인지 정확히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는 접할 때니까 얘네들은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또 그리고 하율이 만약에 질문 있으면 만약에 애들이 너가 질문한 것보다 뒤에 있으면 먼저 질문해도 돼. 왜냐면은 나중에 영상 보고 또 참고했을 때 번호 순서도 있어야지 너가 찾기 또 쉬워지니까. 알겠죠? 676번이에요. 36번. 모양 자체가 지저분하죠? 생긴 것부터가. 자, y는 x라는 직선이 위인가요? 여기 위에 점이 있고요. a가 얼마? a가 여기 0,1 그리고 b가 얼마? 0,2. 자, c가 얼마? 0,4. 자, 이렇게 있고요. pq는 자, 여기 위에 p, 여기 위에 q 두 개의 점이 있대요. 그때 a, p, b, p, b, q, c, q. 자, 요 거리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다시 AP 더하기 BP 더하기 BQ 더하기 CQ. 자, 이거의 최소 값을 구하는 거라면 값 구하면 되는데 최소가 될 때 선분 뭘 구하라고? PQ의 길이는 그쵸? 자, 선생님이 이거 거리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항상 움직이고 있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우리 구하자고. 그쵸? 근데 얘는 움직인 점이 두 개인데요. 우리 얘랑 얘의 최소값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하나 대칭 이동시켜. 몇 콤마 몇 되니? 2,0 되는 거지, 그치? 0,2잖아. 오케이, 알겠어.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봐. 그러면 우리가 봐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지는, 뭐 한 거니? 미안해. 지금. 여기가 P인 거고, 얘를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얼마? 여기가 2,0.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AP 더하기 지금 BP. 일단은 요렇게 두 개 나눠서 좀 구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요 길이랑, 다시 BP 길이랑 B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랑 길이가 얘네들이 같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네가 일직선이 됐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네? 그렇죠. 맞아요? 요 값을 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번 더. B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Q를 우리가 좀 구하고 싶어. 마찬가지로 또 뭐 하자고? B를 대칭 이동시키자고. 그럼 이번에 뭐? 얘네가 일직선이 되는 순간 그때 점 Q가 여기 있겠지. 그때 얘네가 최소가 될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민서 어떻게 됐는지 그 그림 이해되니? 하율이랑? 그럼 이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PQ. P랑 Q의 좌표를 알아야지 얘네들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P는 잠깐만. P가 여기 있을 때죠? 최소값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건데 그 P라고 하는 거는 이 초록색 직선과 만나는 점이잖아. 그치? 얘는 우리 구할 수 있겠네. 식 어떻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이거랑 뭐랑 찾으면 y는 x랑 교점을 찾아주면 p의 좌표가 나올 거고
그쵸? 다음 이번에는 요거 구하고 싶어. Q. 얘는 요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얼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이겠네. 됐니? 마찬가지 이것도 뭐라고 찾으면 돼? y는 x랑 교점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그때 x 값은 얘는 얼마요? 넘기면 2분의 3x니까 x는 3분의 2가 나올 거고요. 그쵸? 다음 얘는 x가 얼마 나오고 얘 넘어가면은 3x니까 x는 3분의 4가 나오겠죠. 그쵸? y값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어차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x랑 y좌표 같겠지. 얘네가 길이 얼마니까? 3분의 2니까 얘 길이 얼마? 3분의 2 루트 2. 됐어? 다음 또 40? 저요. 머리 아파? 그러면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자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고 있대요. 도서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도서관까지 가려면 길을 한번 건너가야 되네. 횡단보도는 여기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다리 같네. 자 이때 얘네를 건너서 여기까지 갈 때 최소가 되는 지점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 우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네는 현재 동쪽으로 얼만큼? 학교에서 도서관은 동쪽으로 800m만큼. 그 다음에 남쪽으로 얼만큼? 620m만큼 떨어진 곳에 지금 도서관이 있는 거야. 그쵸? 그럼 봐봐. 최소가 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는 거라며. 요 도로를 그만 삭제 한번 시켜볼까? 위로 이렇게 올려버려. 이런 모습인 거잖아. 요만큼이 얼마인 거고 600m인 거고. 됐어? 당연히 그러면은 그 최소 거리는 얼마? 6, 8, 10 1000m. 해서 끝내면 안 되죠? 요것도 움직인 거리니까 최단 거리는 1020m. 오케이? 또 도형 이동 넘어가도 돼요? 더 질문 없어? 집합은요? 집합은 너무 쉬워서 질문이 없나? 민서 질문 없어? 민지는? 오케이. 715번? 자, 715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an으로 나타내겠대. 근데 그 an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러한 수들을 모아놨대요. x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래. 됐어? 근데 현재 그 an은 어디에? A25에 자,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부분집합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원소를.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두 개의 집합에 그 원소가 같아도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n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일단 요 A25는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뭐뭐 있어? 루트 25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자, 이렇게 세 개 있겠네. 그럼 마찬가지 얘네랑 똑같아도 우리 부분집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루트 n이 될 수 있는 거는 얘 이하의 홀수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몇보다는 7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됐어? 5보다 작은 걸로 했니 혹시? 요거보다 작은 거나 상관 안 해. 7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그치? 그 어쨌든 얘네는 1, 3, 5일 거냐 그대로. 그리고 얘 몇보다 커야 돼?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부분집합이니까 상관없네? 여기 보이는 건 상관없겠네요. 부분집합이니까. 같은 집합이 아니니까. 됐어? 그래서 n값은 얼마보다? 49보다 작으면 끝인 거네요. 뭐가 황급하게 지운 것 같은데. 됐어? 혹시 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집합 에서 자, 부분집합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야. 저번 시간에 우리 부분집합까지 배웠어. 그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 부분집합 개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 우리 어떤 A라는 집합이 자, A, B, C, D 4개의 원소가 있대요. 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A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항상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아마 함수에서 한번 정했던 것 같아. 특강하면서. 그치? 얘의 개수도 마찬가지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각 원소가 뭐라고 써야 되냐? 원소가 원소의 존재 위치?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즉, 이 부분집합을 X라고 한다면, 그 X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당연히 뭐로 이루어져 있겠어? 당연히 A, B, C, D, 이 네 가지의 원소 중에 하나로, 또는 두 개, 세 개, 네 개로 이루어진 집합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A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맞아요? 마찬가지 B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C도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원소의 존재 위치의 무슨 경우?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그 개수를 판단해주면 그 문제를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뭔 뉘앙스인지 알겠지? 내가 국어를 못해서 그래. 이해해? 자, 원소가 즉 어디에 있느냐, 그 존재하는 위치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현재 그 부분집합은 A의 존재를 좀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고. 그쵸?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마찬가지 B도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쵸? 2가지. C도 2가지, D도 2가지. 그 각 경우의 수들에서 나온 거니까 얘네는 곱해보면 2의 4제곱이라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라고. 마찬가지 A, B, C, D가 전부 다 포함 안 된 경우에도 공집합도 우리 부분집합에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 안에 이 경우의 수 안에 전부 다
포함된 거다. 그래서 그때 이 4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각 원소마다 우리가 존재 여부를 판단한 거니까, 그치? 얘네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좀 특별히 첫 번째, 특정 원소를 포함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집합이, 자, 이번엔 A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질 거야 라는 얘기는 이러한 X를 찾을 때 그 X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A라는 원소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얘에 대한 경우의 수는 포함 안 되는 경우는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치? 포함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마찬가지 두 가지 해서 2의 몇 제곱? 3제곱. 즉 다시 말하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이러한 원소들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데 있어서 얘네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럼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만 존재 여부를 판단해 주면 된다. 됐어요? 마찬가지 뭐 하는 것도 포함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A를 포함하지 않겠대. 그러면 그 X라는 집합은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면 안 돼? A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A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조건, 포함 안 되는 조건 한 가지 경우의 수. 나머지 몇 가지? 또 다 두 가지씩. 조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똑같이 생각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대. A라는 집합이 자, 이렇게 있어. 아니다. 일단 간단하게 가볼게. 자, 이렇게 있어요.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X의 부분집합이야. 자, 이걸 만족하는 집합 A와 집합 B의 이러한 순서상의 개수는 하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설지나 보통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우리 나눠서 구하게 된단 말이야. 일단 집합 B는 X의 부분집합을 했으니까 첫 번째 집합 B가 다음과 같이 똑같은 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것은 얘의 부분집합이죠. 몇 가지? 2의 제곱 4가지 나온다고, 그쵸? 다음 두 번째 B가 이번에는 부분집합이니까 얘랑 똑같은 거 말고 그 원소가 1개짜리인 집합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럴 때는 그 A가 몇 개? 2가지 나오겠네. 근데 얘는 이런 것도 있고 마찬가지 이런 것도 있고, 그치? 곱하기 2에서 마찬가지 몇 개? 4가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거든? 항상 빼먹지 말아야 되고, 그치? B가 뭐일 때도 공집합일 때도 생각해줘야지. 그럼 A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공집합 1개밖에 존재하지 않겠네. 그래서 4개, 4개, 1개 더해서 9가지 라고 구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현재 원소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크게 많진 않아. 3개만 되더라도 3개일 때, 2개일 때 또 여러 개 있겠지? 1개일 때도 여러 개 있겠지? 또 공집합일 때 구해야 되지. 원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케이스 나누는 게 점점 많아질 거라고. 그쵸? 그래서 우리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릴 거라고 했어, 그쵸? 현재 이거야. 집합 X라는 집합 안에 현재 뭐가 있다고? B가 부분집합으로 있고 그 다음에 A가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때 원소 1하고 2는 일단 1은 얘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총 3군데가 있네, 그치? 특별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죠? 이 포함관계에 맞춰서 그림 그려놨고 거기에
1이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치? 1이 만약 여기 들어갔다라면 공집합이겠지. 2가 만약 여기 들어갔다라면 지금 B가 2고 A가 공집합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 원소들이 어느 구역에 우리가 위치할 수 있는가 그 경우의 수로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1은 현재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에 위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몇 가지 경우의 수? 세 가지 경우의 수. 마찬가지 2도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경우의 수.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활용해주면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잘 될 거야. 여기도 똑같아. 얘네도 현재 A라는 집합이 있대. 거기 안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좀 특별하게 A라는 원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래. A는 무조건 여기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쵸? 나머지 원소들 B, C, D에 대해서 조건 없는 거니까 걔네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다 두 군데씩밖에 없는 거지. 해서 2의 세제곱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만약에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 안 하면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식이 좀 복잡해져. 경우의 수가 많아져, 케이스가. 알겠죠? 이런 것 좀 잘 알아두시고 문제 풀 때. 미쳤어? 근데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 자, 이번에는 똑같이 개수 거는 거야. 자, 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서 얘는 자, 원소가 총 5개로 늘어났대요. 자, B는 반드시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해야 되고 A는 4라는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데.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와 집합 B는 몇 개일까? 하는 문제는 역시나 마찬가지. 또 한번 그림 그려보자고. 벤 다이어그램 안에 B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A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야. 맞니? 하나씩 생각해봐. 자, 1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 일단 B의 원소니까 B의 원소란 얘기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몇 가지? 2가지. 2는요? 조건 없는 거니까 3가지. 3도 3가지. 4는 A의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들어가. 그치? 따라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5는 3가지. 돼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108가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걸 모른다면 케이스 쩌라라 나눠서 또 걔 노가다 하겠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 집합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또 자, 원소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들이 좀 종종 나온단 말이야. 원소의 총합이라고 하면 자, 지금처럼 한번 볼게. x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들이 있대. 그때 그 x의 부분 집합을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임의로 우리가 정한 거야. 그래서 얘는 총 31개. 공집합이 아닌 x. 됐니? 무슨 이해됐어요? 자, 이때 각각의 집합에 대해서 그 원소들의 합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낸 거.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총 합은 만약에 물어봤어. 즉 무슨 말이냐면 S, X1 더하기 S, X2 더하기 S, X31. 자, 요런 거 물어봤어. 어쨌든 X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그게 어떤 원소를 벗어나지 않아. 1, 2, 3, 4, 5를 벗어나진 않아. 쟤네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일 거라고. 그쵸? 근데 그 합을 구하고 싶대.
얘도 그것들의 합, 얘도 합. 근데 거기에 또 전체적인 합을 구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한 집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면,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임의로 한번 잡아보면은 어떤 집합이 있어요? 1, 2. 나는 원소를 포함한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또 어떤 집합도 있니? 1, 3. 오케이, 1, 3. 다음 또 어떤 집합이 있을 수 있니? 1, 4, 5. 이런 집합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쵸? 엄청 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31가지나.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얘네들의 모든 원소들의 지금 합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얘네들의 합, 얘네들의 합, 얘네들의 합. 그걸 싸그리 또 다 더한 거. 그치? 그럼 결국엔 우리 하나 더하기를 할 때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공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공식? 구구단. 같은 숫자를 몇 번 더했는지만 파악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어쨌든 우리가 더할 거는 1, 2, 3, 4, 5 중에서 하나일 거니까. 그럼 1이 몇 개 있는지, 2가 몇 개 있는지, 3이 몇 개 있는지, 4가 몇 개 있는지, 5가 몇 개 있는지만 알아보면 되겠는 거네. 맞니? 근데 1이 포함된 집합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은, 얘는 2의 4제곱 16개요. 그럼 1이 총 16개가 나오겠네. 그쵸? 마찬가지 2도 몇 개? 16개. 3도 몇 개? 16개. 4도 16개. 5도 16개. 됐어요? 해서 얘네들 계산하면 되는데 또 그냥 계산하지 말고 16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자, 요거인 거잖아. 그치? 15 곱하기 16. 210.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210 맞니, 근데? 몰라. 240이야? 40이래. 240 맞는 거 같네. 내 계산을 믿지 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또 모두 원소들의 곱도 나온 경우도 있다고. 곱도 마찬가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곱은 얘네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치, 여러 번 곱하는 거니까 1의 16제곱, 그 다음에 2의 16제곱, 그 다음에 3의 16제곱, 4의 16제곱, 5의 16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모든 원소들의 곱은. 괜찮아? 그래서 이 정도만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것도 학교에서 애들 변별력 문제 낸다고 좀 자주 나와. 성지 쪽에서. 신갈도 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저기에서 조건이 더 있지 않나요? 여기서 조건이 더 붙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 X라는 집합은 뭐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한다. 4라는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맞춰서 마찬가지 개수만 잘 보여주면 되는 거지. 개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어디까지 했니? 구분 집합 구하기까지 한 거지? 아닌가? 거기부터 해야 돼? 오케이. 716번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 집합 A는요. 자, 공집합 1, 2 하고 1, 1을 원수로 갖는 집합. 자, 기억. 강조 옳은 거 물어봤대. 공집합은 A의 진 부분 집합이냐? 맞아, 틀려? 진 부분 집합은 뭐라고? 자기 자신 빼고 부분 집합. 일단 맞는 거잖아, 그쵸? 자, 니은요? 자, 공집합 1. 자, 얘네가 마찬가지 또 A의 진 부분 집합이냐?
맞아, 틀려? 얘 원소 있고, 얘 원소 있고. 그렇지? 얘 부분집합. 맞아요. 디귿. A의 부분집합이다. 얘는 진이 없어. 헷갈리지 마. 똑같은 우린 부분집합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디귿도 정답. 그게 어려운 거 없죠? 우리 17번 잠깐 봐볼까요? 자, 얘처럼 부분집합을 구하는 건데,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졌대. 그 X는 뭔데? 아, A는 현재 원소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니까, 소수네? 그럼 2, 3, 5, 7, 이거밖에 없는 거지. 얘의 부분집합 X에 되는 조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그게 어떻게 구하니? NCR. 그렇지.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만 지금 필요하다고. 그 집합이니까 2개만 그냥 골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조합. 우리 했던 거. 몇 개? 6가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경우의 수랑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니까 경우의 수, 접근 방법도 잘 알아두고 계세요. 알겠죠? 오케이. 경우의 수 지겹지? (719번은) 뭐 어려운 거 없네. 얘 부분집합 단순 개수 물어봤으니까. 자, 집합 A는, 자, 조건제시법 나와 있어요. 자,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절대값 X-2가 3보다 작은, 자, 정수인 거니까. 자, 얘의 범위는요? 일단 3보다 작아. 사이값이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일 때는 X5. 됐어요?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는 몇 개? 5개. 근데 그거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현재 지금 무슨 소리인 거야? A의 원소가 지금 현재 5개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따라서 부분집합은 2의 5제곱. (725번도) 마찬가지. 자, 집합 A는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작은 마찬가지 정수. 자, 그러면 얘네도 우리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보면 얘 몇부터 몇 가지니?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니까 3, 4, 5, 6, 7까지 이러한 집합인 거죠. 자, 그 중에서 뭐라고? 3과 4는 반드시 포함하고 5는 원소를 갖지 않아.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거나 어쨌든 우리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 경우수 한 가지니까 이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포함 여부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 몇 제곱? 2의 제곱.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 구할 때도 보면은 항상 뭐부터 했어?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으면 조건부터 항상 먼저 생각했잖아. 그치? 부분집합도 마찬가지야. 조건이 있으면 조건부터 먼저 선택해놓고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포함 여부 확인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럼 구하려고 하는 부분집합들이 좀 케이스가 달라져. 얘가 이럴 때랑 이럴 때랑 달라져.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달라지면 나눠서 구하면 되는 거야. 항상. 알겠죠? 달라진다고 해서 고민할 거 없이 나눠서 구하면 된다. (35번) 다음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 집합은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이네. 원소 뭐? 2랑 3 이고요. 자, 집합 B는요.
약수니까 1, 2, 3, 6, 9, 18. 자, 이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근데 집합 X는 현재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며 B의 부분집합이네. 그쵸? 결국 얘는 무슨 뜻이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2, 3. 얘네와 얘네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따라서 몇 제곱? 2의 4제곱. 얘는 항상 조심하세요. 간혹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여기 조건이 X는 A가 아니래. 그게 무슨 뜻이야? 얘랑 똑같은, 즉 여기서 1, 6, 9, 18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공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해라? 빼란 얘기인 거지. 그리고 또 X가 만약에 또 B랑도 같지 않대. 그러면 B의 진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거기서도 마찬가지 또 하나 빼주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세요. 간혹 이거 안 빼서 틀리는 애들이 많아. 알겠니, 민지야? 742번. 자, 집합 A는 1, 2, 3, 4, 5. 자, 이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자, 이제부터 슬슬 조건들이 나오네. 모든 원소의 곱이 뭐인 것? 짝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의 개수. 그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곱해야지 짝수가 돼? 짝수가 일단 있으면 되는 거네. 짝수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짝수 현재 두 개 있으니까 또 우린 경우수 나눌 거 아니야. 그치? 짝수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짝수가 두 개일 때. 나눠서 구하겠죠? 물론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또 어떤 경우도 전체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짝수가 뭐인 경우도 있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두 개 구해도 되겠지만 그냥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얘 개수 그냥 빼줘도 되겠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전체 부분 집합 몇 가지? 2의 5제곱에서 빼기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 빼버리자고. 짝수가 없는 거 빼버리자고. 몇 개? 2의 세제곱. 됐어요? 749. 자, 이번에는 원소가 4, 5, 6, 7, 8, 9. 자,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중 홀수가 몇 개?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짝수는 몇 개? 짝수는 2개 이상 갖는 원소 집합의 개수. 됐죠? 그럼 일단 짝수부터 한번 푸시해볼까요? 짝수는 2, 4, 6, 8. 그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또 얘 우리 어떻게 나누겠다. 짝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자, 4개일 때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나눠서 구할 거다.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 짝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어떤 경우 있는데? 한 개의 경우 있을 거고 아예 없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3개 구해도 되겠지만 요 2개 구해서 빼워도 되겠지?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홀수가 3개이면서. 맞아요? 홀수가 3개인 거는 어떻게 구하는데? 1, 3, 5, 7, 9 5개의 원소 중 몇 개? 5개의 원소 중 몇 개? 3개만 일단 골라주고. 그치? 그러면 3개 골랐을 때 얘네를 갖는 그러한 부분 집합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각 경우마다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원소들만 달라지는 거고, 그쵸?
여기에 곱하기 뭐라고? 전체 경우수에서, 이게 지금 전체 경우의 수. 거기에서 뭘 빼자고? 홀수가 3개이면서 뭘 빼는 거야? 얘네, 이거를 빼자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미안해. 짝수 기준에서 하는 거니까 얘는 홀수만 본 거고, 짝수 기준은 현재 짝수 몇 개? 4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 됐죠? 거기서 빼기 하자고. 뭐를? 짝수는 이런 것들만 빼버리자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짝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총 2의 4제곱이잖아. 그쵸? 거기서 얘네 이런 경우를 빼버리자고. 얘네는 한 개짜리인 건 몇이니? 몇 개? 4개. 요거 포함했을 때, 요거 포함했을 때, 요거 포함했을 때, 요거 포함했을 때. 0개인 거는 1개.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홀수 따로, 짝수 따로 해서 우리가 그냥 각각 경우수 구하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럼 집합 몇 개 나오니? 얘가 16, 11, 1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뭐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다 구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경우의 수가 뭐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2개 고를 때, 3개 고를 때, 4개 고를 때 또 다 구해야 되잖아. 또 조합도 많이 구해야 되고. 이렇게 구해주면 조금 더 간단해져 버리니까 계산 자체가. 그 다음 753번 A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자, 그 중에서 집합, 부분집합 B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은 몇 개? 7개다.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자, K가 B의 원소이면 이 뭐라고? 10 빼기 K도 B의 원소예요. 자, 우리 이거 비슷한 거 해봤죠? 자, 예를 들어서 B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면 반드시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9라는 원소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인 거지? 다시 말하면 1을 가지고 있으면 9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반대로 9 가지고 있으면 1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해서 우리가 반드시 쌍을 이루면서 그 원소에 포함되거나 또는 원소를 갖지 않거나 같이 움직이는 원소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1과 9 얘네들은 같이 있거나 같이 없거나 또는 2와 8 또는 3과 7 또는 4와 6 얘네들은 무조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한 원소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5와 10은요 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일단 5는 혼자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거네. 5가 있으면 10 빼기 5도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럼 5는 혼자 단독으로 움직여도 된다는 거지. 대신에 10은 10이 있으면 0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0이라는 원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반드시 10은 B의 원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 여기까지 오케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요거 판단. 자, B의 진 부분집합이 7개니까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더라? 얘는 3개더라 라는 것까지 바로 나와야 돼. 부분집합 개수가 그럼 8개인 거니까. 됐죠? 그럼 3개가 되려면 일단 반드시 뭐 포함해야 된다? 5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5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며 나머지 이 4개의 묶음 중에서 몇 개의 묶음만? 1개의 묶음만 원소로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몇 가지?
4개. 됐어요? 응. 집합 B의 모든 원소 합? 합 구하면 되죠? 얘가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게 들어가든 간에, 얘네들은 원소의 합이 얼마니? 10. 하고 5가 있는 거니까 B 원소의 합은 얼마? 15. 집합 B를 구하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얼마 시간? 네. 자, 다음 760번. 자, 집합 S가 있대요. 얘네는 1, 2, 4, 8.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부분집합. 그냥 부분집합이야. A1, A2 해서 얘는 A16. 자, 얘네는 전부 다 S의 부분집합이야. 자,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소문자 S1, S2라고 할 때 S16. 얘네들의 합구라고 했네. 그치? 우리 아까 했던 거죠? 그치? 어쨌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1, 2, 4, 8로 이루어진 집합들의 원소일 거니까 1이 몇 개 있는지, 2가 몇 개 있는지, 4가 몇 개 있는지, 8이 몇 개 있는지 알면 되는 거네. 1은 몇 개 있니?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은 8개, 2도 8개, 4도 8개, 8도 8개. 그러면 얘네들 싸그리 다 곱해서 더해서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다 8개씩이니까. 됐죠? 그거 얼마야? 14 곱하기 8? 144? 아닌데? 112? 됐어요? 아니야? 맞잖아. 15네? 15 곱하기 8. 120. 됐지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766번. 자, 이번에도 집합 S가, 자, 다음과 같이, 어이구, 다 이번에도 2의 겉쪽이네. 4, 8, 16, 32, 64까지. 자,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대요.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니라 했어? AN이라고 하자. 이때 각 집합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최소인 원소를 우리가 소문자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겠대. 됐니? 자, 그때 우리 뭐하고 한 거야? 얘네들의 합을 구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최소인 원소들은. 그럼 만약에 최소인 원소가 1일 때는 무슨 뜻인 거니? 여기 수많은 것들 중에서 1은 몇 개가 나오는지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지. 최소 원소가 1이라는 얘기는 1을 반드시 포함하며 다른 것들은 그게 상관없는 거네. 어쨌든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거니까. 맞아요?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와 동일한 거 맞아요? 몇 개? 얘는 2의 6제곱. 64개. 그럼 이번에는 2 또 한번 확인해 보면 합 구할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
자, 2는 몇 개? 2는 반드시 포함하며 최소인 원소가 2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1은 포함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몇 개? 2의 5제곱개. 2가. 됐죠? 또 더하기. 이번에는 4가 몇 개인지 알아볼 거야. 최소인 원소가 4가. 얘가 가장 작은 원소라면 당연히 얘네들은 포함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몇 개? 4개. 2의 4제곱. 보인다. 2의 6제곱, 2의 6제곱, 2의 6제곱. 2의 6제곱이 그 원소의 개수만큼 나오겠네요. 맞아요? 몇 개? 7개. 답은 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769번. 자, 집합 A는요. X바, X는 N분의 9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때 X와 N은 무슨 수?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집합, PA라는 집합을 우리가 또 정의를 할 건데, 그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대. 근데 그 조건은 얘가 A의 부분집합이래.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야? 이러한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그 예를 들어 PA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소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자면 얘네들의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니까 원소로, 그치? 그럼 일단 얘네들의 원소부터 구해봐야겠네. 자, 원소 1, 3, 9. 자, 이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일 거고, 그치?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원소란 얘기인 거잖아, 그치? 첫 번째 뭐? 공집합도 원소일 거고, 부분집합이니까. 또 어떤 것도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런 것도 부분집합일 거고 원소일 거고, 또 얘도 원소로 가질 거고. 2개짜리 더 볼까? 자, 이런 것도 원소겠지. 이렇게 원소가 가지고 있겠지, 그치? 당연히 그 원소는 몇 개일까? 그치? 얘 자체가 A의 부분집합들인 거니까, 그치?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P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더라? 8개더라. A의 부분집합 개수랑 똑같아 보니까.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얘의 부분집합. 요 놈의 부분집합을 뭐한 거야? 자, 그럼 부분집합 개수는 2의 거듭제곱인데 그 거듭제곱은 원소의 개수잖아. 원소의 개수 8개요. 됐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쵸? 돼요, 여기까지? 내용만 이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를 여기에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알겠죠?